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임은 갔습니다. 가셨습니다. 수원 삼성의 이임생 감독이 계약 기간을 6개월 남겨둔 7월 17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난 2018년이었죠? 2018년 12월로 기억하는데요. 부임하셔서 1년 8개월 만에 빅버드를 떠나게 됐습니다. 수원 삼성 역대 그 최단명 감독으로 남게 됐는데요. 그렇죠. 자, 저희가 사실 전부터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이 기획 코너를 꺼내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전통의 명가 수원 삼성의 현재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어쩌다 수원입니다. 가장 가까운 일, 이임생 감독 자진 사퇴부터 다루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임생 감독이 구단의 발표대로 사퇴를 했는지, 뭐 몇몇 팬들이 말한 대로 사퇴를 당했는지, 그 표현과는 별개로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Q&A 형식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구단 보도자료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임하고 느낌표가 나왔는데 네. 이걸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네. 사임 느낌표. 이것 때문에 논란도 있었고 그랬는데 느낌표의 의미를 설명해 가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단이 사임하길 원했던 거 아니냐.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경질을 사임으로 포장한 게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느낌표는 보통 힘을 줄 때 많이 그러니까요. 하는 부호인데 굳이 찍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단이 경질해놓고 사임으로 위장하고 포장했다 이거는 조금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구단을 좀 변호할 생각은 없지만 구단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경질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우리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데, 예, 오히려 사퇴, 뭐 이런 자진 사퇴 같은 건 감독한테 조금 유리한 그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 앞으로도 이제 커리어를 쌓을 때 있어서 잘린 감독이냐, 아니면 스스로 그만둔 감독이냐 따라서 앞으로의 평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포장을 했어야 했나, 포장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느낌표는 우리는 경질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했다는 의미일까요? 일단 관계자는 모든 보도자료에 느낌표를 찍는다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 서정훈 감독 때도 느낌표를 찍었던 것 같다라고 좀 그 기억을 떠올리더라고요. 자, 여론을 보니까 네. 이임생 감독이 고생했다. FA컵 2멤버로 FA컵 우승 생각해보니까 좀 대단한 것 같다. 이런 확 달라졌어 여론이. 네, 입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왜 이임생 감독은 어쨌든 경질이든 아니든 왜 사퇴한 걸까요? 이 슈퍼매치에서도 비기고 사실 이게 50 여파가 있었고요. 네. 포항에도 역시 50 여파가 있었는데 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FA컵 8강 올랐는데 제주 만만치 않은 팀을 상대로 거둔 성과였다는 점에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시점이 사실 애매했단 그렇지. 말이죠. 예. 네. 타이밍이 살짝 의아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양측, 그러니까 구단 측과 감독 측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임생 감독은 사퇴 압력을 좀 받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구단은 이제 직접적으로 그만둬라, 나가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요구하는 선수들이 영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프런트와 관계가 소홀해졌고 그 지난 5월 전후로 특정 감독의 이름이 좀 계속해서 거론됐잖아요. 굉장히 많이 거론됐어요. 그렇죠. 정말. 예, 근데 이제 이임생한테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그걸 또 이임생 감독이 프런트한테 물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민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이임생 감독이 지난해 FA컵 준결승 1차전에서 하부리그인 화성FC 1차전에서 패한 다음에 기억나네요. 막 거의 울먹이듯이. 예, 울먹이면서 결과 책임지겠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인터뷰할 때 그 물어보니까 진짜로 2차전에서 만약에 패하거나 비겨서 탈락했으면 진짜 그만두려고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정도로 그 예민한 성격인데 이번에도 약간 슈퍼매치를 그런 경기로 봤던 것 같아요. 슈퍼매치를 내가 잡으면은 조금 더 좀 집중해서 한번 해보고 난 슈퍼매치에서 자기가 그 부임 당시에 좀 일성으로 밝혔던 슈퍼매치 잡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은 좀 괜찮겠지만 아니라면 자기가 좀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임생 감독의 성격이 어떤지 제가 보여준 일화를 좀 말씀드리면 네네. 예전에 김봉길 감독이 경질되고 네. 경질인지 사퇴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러고 나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임생 감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구단 내에서 이제 다른 감독들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실 좀 안 좋은 모양새가 됐었거든요. 그때 이임생 감독이 그럼 저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임생 감독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희가 뭐 과거에 이영표 선수 뭐 싸다구 논란 때문에 좀 거친 분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명분, 그다음에 의리 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스타일의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선택에 있어서 워낙 예민하신 분이라 고민도 굉장히 많았을 테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몇 달 동안 좀 고민했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야기 돌아와서 구단 입장에서 보면 변화를 줬어야 되는 상황은 맞아요. 예, 현재 수원보다 냉철하게 성적이 안 좋은 팀은 인천이 유일해요. 근데 인천은 감독이 바뀌었죠. 예, 감독이 그만뒀죠. 이제 이민생 감독이 그만뒀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컵대회 포함 14경기에서 정규 시간 기준으로 승리한 경기가 단 2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나머지 12경기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어요. 예, 전반에 잘 싸워놓고 후반에 무너지는 경기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지겨울 정도입니다. 예, 근데 이걸 뭐 선수들 집중력, 선수들 수준만 탓할 수 없는 게 동계 훈련 때 체력 끌어올려야 되고 그거를 지휘하는 게 감독이고 맞아요. 후반에 반전을 시키는 용병수를 써야 되는 것도 감독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건 이임생 감독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구단 입장에서는 그렇죠. 구단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전반기가 끝난 시점인 만큼 타이밍이 뭐 빠르다, 더 기회를 줬어야 된다, 작년에 FA컵 우승을 하지 않았냐 이런 거는 좀 구단 입장에서 조금 뭐 못 받아들이는 그런 눈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제 임생 감독이 그만뒀고 이제 주승진 대행이 이제 앞으로 이제 길어야 뭐 길면 60일 정도 B급 지도자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잡게 되는데 수원은 그 더 늦어지기 전에 승부를 보기 위해서 어떤 특정 결정을 좀 내릴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임생 감독도 현재 수원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왔어요. 네, 네. 그리고 구단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임생 감독이 그걸 알고 실제로 막힌 사람도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너무 소통이 안 된 나머지 전 코치, 지금 수원에 없는 다른 코치가 구단을 향해서 불만을 표출하면서 올 시즌 코칭 스태프 이 사람이 나가고 코칭 스태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소통에 대한 내부적 불만, 그러니까 선수단 혹은 그 코칭진에 대한 불만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일단 처음부터 소통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랬겠죠. 네. 그 넓게 보면 처음에 수원이 이 이임생 감독을 찍은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소통이에요. 일단 이걸 두고 뭐 프런트가 꼭두각시를 세우려고 했네, 뭐 입김이 세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좀 말이 통하고 구단이 요구하는 사항 뭐 우리 돈 없으니까 어린 선수 키워라 이런 걸 또 수렴할 수 있는 감독이었고 또 수원과 인연이 있잖아요. 코치로도 좀 활동을 했 그렇죠. 만큼 차범근 감독 시절에 했었죠. 그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감독이 이임생 감독밖에 없어서 선임을 했고 처음에는 좀 대화가 좀 잘 이루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적이 좀 안 좋아지고 자신이 추구하는 그 전술을 바꿔야 했고 대안 문제가 터지고 작년은 저의 결정적이었죠. 네, 이러면서 뭔가 서서히 그 단장과의 직접적인 대화한 자리가 점점 줄어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임생 감독이 대안과 논란이 있을 때 괜히 서로 말 섞으면 계속 논란이 커지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고. 굉장히 잘하는 건 팩트입니까? 영어로 소통은 된다고 해요. 외국인 선수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잘하진 않는다고 예, 들었지만 이제 소통이 될 정도의 그 의사소통으로 대안과 대화를 하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니까 통역을 대동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 구단과 감독의 가교 역할을 특정 코치가 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그냥 가교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고 밖에서 봤을 때는 감독 빼놓고 코치가 다이렉트로 프런트와 대화를 한다. 당연히 그런 네.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임생 감독은 자꾸 배제되는 느낌을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단은 제가 본 느낌은 그래요. 이 상황에서 계속 대안 문제도 벌거지고 하면서 임생 감독이 약간의 희생양처럼 좀 받아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구단이 그때 좀 발을 좀 뺐잖아요. 임생 감독이 책임으로 몰고 뭐 지금 와서 이제 조금씩 이제 재평가되는 분위기긴 하지만 네. 좀 개인적으로 그때 좀 안타까웠어요. 일단은 뭐 둘 다 설득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뭐 단장과도 대화를 해보고 감독과도 대화를 해보면 두 분 수장 모두 조금 그 고집이 세다 그럴까? 예, 임생 감독도 소통이 되는 감독이지만 그 확고한 그 철학이 있잖아요. 그걸 잘 그 내놓지 않고 단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잘 되지 않은 게 아닐까. 예, 그러다 보니까 멀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소통이 네. 안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영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그렇죠. 동의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팬들이 제일 궁금해요. 예. 수원이 과연 선수 보강을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일단 둘 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수원이 일단 선수 영입 자금이 없습니다. 이게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예전에 레알 수원,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레알 수원 하면서 그런 기사들도 많아요.
예전에 이랬는데 왜 지금 돈 안 쓰냐. 근데 거기는 조금 많이 나간 것 같고 현실을 좀 보자면 일단 이임생 감독이 1월 초 기자 간담회 때 구체적인 액수를 말했어요. 그래서 뒤에 있던 구단 관계자들이 왜 액수를 왜 얘기하는 거야? 라는 표정을 지었었는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구단 시스템이 변했다. 지금 적자래요. 올해도 30억 원을 메꿔야 해요. 근데 마케팅 다른 파트에서 그걸 어떻게 메꿔요? 당연하죠. 네. 선수 판매로 메꿔야 돼요. 이렇게 당연하죠. 얘기를 했어요. 근데 30억 원이 정확한 액수라고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대략 이 정도의 적자를 매년 메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 조나탄 같이 65억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그냥 한 명 팔면 그걸로 적자 메꾸고 선수 영입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했었죠. 네, 실제로 했었죠. 박종우도 데려오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지난해 대박을 터뜨린 그 타가트를 이적 시장에 내놨는데 타가트가 결론적으로 안 팔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지킬 선수는 지키고 내보낼 선수는 내보내자는 그런 구상인데 뭐 타가트뿐만 아니고 홍철, 임상혁, 김다솔 이런 선수들이 좀 후자에 속하는 그런 선수들. 내보내려고 했던 선수들. 그렇죠. 네. 하지만 결국 이 중에서 결국 홍철만이 6억 원이란 약간 적당히 적은 바이아웃 금액만 남긴 채 울산을 떠났잖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래요. 홍철 선수의 이적 포인트,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 이건데 네. 왜 지금이냐죠. 그러니까 홍철이 1년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네. 계약 기간이. 그러니까 취재하기로는 근데 수원은 올 초부터 홍철을 내보낼 걸 준비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다 그래요. 올 초 그 전부터 준비하고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필요하니까. 네. 근데 궁금한 게 이거예요. 수원의 지금 유일한 국가대표 선수란 말이죠. 그것도 1년이나 더 써먹을 수 있는 선수를 왜 단돈 6억 원에 이게 사실 팬들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금액도 아니거든요. 물론 바이아웃이 있었기는 하지만 네. 근데 구단이 말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바이아웃인데 어떻게 잡냐. 근데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바이아웃 지르는 팀한테는 뺏길 수밖에 없다일 수도 있고 이임생 감독이 말한 대로 붙잡을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연장 계약이라는 수단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미 그때 재계약을 할 때 그 연봉을 그 선수가 요구하는 대로 안 올려주면서 바이아웃을 넣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홍철은 이제 약간 언제라도 나갈 수 있는 선수라고 조금 그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이 좀 6억 원은 아쉽지만 지금 수원 입장에서는 그 6억 원도 어디냐. 지금 그 6억 원으로 선수 영입을 하든 뭐 연봉을 보충하든 그 돈을 돌려야 될 정도의 자금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입을 네. 지금 하지 못한 상태고 네. 임선영 선수를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지금 네. 임생 감독이 나가면서 네. 지금 올 스톱된 상태고. 그렇죠. 자, 어쨌든 근데 감독이 붙잡아 달라고 요청한 선수를 보냈다는 거 사실 팬들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요. 다 알겠어.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알겠어. 그래. 모르는 눈치인데. 그래. 프런트 뭐 힘들 수도 있어. 네. 아 근데 모기업 뭐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현대가 지금 비교하면 그렇지만 전북 울산 지금 돈 시원하게 쓰면서 1, 2등 시원하게 달리고 있잖아요. 네. 여긴 돈 잘 쓰는데 아니 굴지의 기업 아닙니까 삼성. 아니 지금 뭐 팬들이 클럽하우스 임대료 내느냐 지금 선수 영입 못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일단은 알려진 것처럼 아예 손을 놓은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은 뭐 다른 구단으로 이적한 몇몇 미드필더 영입 전에 뛰어든 적이 있지만 이제 번번이 놓쳤습니다. 아니 왜? 예. 왜? 그러니까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저도 이제 할 말이 많아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수원이 붙으면 이종류가 두세 배로 뛴다. 아 진짜 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네요. 그렇죠. 연봉뿐만 아니고 이종류가 뛰었었는데 지금 이제 전북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현재 수원은 뭐 15억이면 15억, 30억이면 30억 이렇게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선수 영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타가트가 나갈 것을 대비해서 뭐 홍철이 나갈 것을 대비해서 뭐 제3선수가 이적료를 주고 나갈 것을 대비해서 이적료가 많이 들지 않거나 이적료가 없는 선수 위주로 트레이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선영이 그런 케이스였죠. 근데 수원 입장에서는 그냥 임대로 반년 쓰길 바랬지만 뭐 성남에서는 뭐 완전 이적을 원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서는데 선수가 수원이 이름값만 보고 수원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연봉을 뭐 전북만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협상이 좀 지지부진하다는 이런 분석이 좀 설득력이 좀 얻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프런트가 그러면 네. 모기업이 상황이 이렇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할게 야 우리가 할 거는 누굴 데려올지 지금 꼼꼼히 분석하고 자 빠르게 얘한테 접근하고 최대한 가격을 후려서 네. 낚아채는 전략 지금 시도민 구단들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몇 년간 수원이 1부 리그에서 데려온 선수는 명중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나마도 뭐 확실한 주전급 선수도 아니었고 네. 다 2부 리그에서 데리고 왔어요. 맞아요. 구대영도 그랬고. 네. 심지어 화성이나 이런 데서 데리고 오고. 네. 예. 그러니까 2부 리그에서 뛰는 시도민 구단들도 1부 리가 노리는 선수들을 데려오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이게 뭐냐면 수원이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제대로 못 쓴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홍철 선수가 나가겠다고 마음먹은 것 자체가 연봉 체계에 대한 불만이었대요. 제가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네. 몇몇 선수가 뭐야 쟤는 내가 국가대표인데 수원의 얼굴이라며 왜 나는 안 주고 쟤는 많이 줘.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일단은 수원의 그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 잘하셨는데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안 쓰는 것도 아니에요. 연봉 체계를 보면 아마 지금 뭐 발표는 안 했지만 뭐 한 4번째, 5번째 될 거예요. 전체 연봉이. 지금 뭐 선수들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연봉을 뭐 물어보고 하면은 대답은 잘 안 해주지만 대부분 막 뭐 3억 선수도 다 있고. 외제차 타고 다녀요. 네, 4억 선수도 있고, 막 5억 선수도 있고. 그 이번에 좀 그 특정 선수 이름 말하기 그렇지만 그 어떤 자기의 연봉을 2~3배를 올려서 구단에 요구한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작년에 성과가 있었던 선수가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여줘야 될 선수였는데 구단 입장에서는 벙찐 거죠. 그러니까 선수가 수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걸. 아, 수원이 예전에 수원이다 보니까 아, 그래도 연봉은 잘 준다, 잘 챙겨준다. 근데 수원도 이제 그거는 부정하지 않아요. 연봉 우리 잘 챙겨주는 건 맞아. 대신 선수 영입에 있어서는 돈을 쓰긴 좀 뭐하다. 아,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댓글에 봤더니 대구 포항 봐라. 대구 포항이 수원보다 예산이 많냐? 아니야. 근데 영입 잘하잖아. 근데 그게 정확한 팩트예요. 영입 전략에 있어서는 제가 어쩌다 보니까 프런트를 옹호하는 멘트도 많이 했지만 여기서는 100% 공감해요. 수원이 최근에 홍보팀 직원 변화를 줬거든요. 뭔가 이제 그게 진짜 변화잖아요. 근데 선수 운영팀은 그대로예요. 근데 선수 운영팀이 지금까지 뭐 영입 성과가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타가트 이후로 데려온 선수 뭐 안토니스, 뭐 헨리는 그나마 좀 잘하고 있지만 국내 선수를 영입하고 있는 뭐 그 이웃 팀을 봤을 때 서울이 뭐 윤영선, 기성용 데려왔죠. 인천도 뭐 아길라로 데려오고 오반서 데려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수원만 조용해요 지금 12개 구단 중에. 그러니까 이게 네. 임대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팬들이 원하는 건 예전처럼 대형 영입이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네. 이제 팬들은 어느 정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니들을 왜 손 놓고 있냐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지금 문제란 말이죠. 맞아요. 네. 예. 왜냐하면 이름 걸어서 죄송하지만 임상엽이랑 김다솔은 내놓은 선수예요. 근데 어떻게든지 보내던가 트레이드를 해갖고 원하는 포지션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요. 계속. 예. 근데 그게 노력을 하는 건지 아니 뭐 한희권 선수도 그렇고 김종호 선수도 그렇고 그냥 남겨놓는다고 좋은 게 아닌데 영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후반기 맞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 영입 카드가 반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카드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안 되는 팀이잖아요 수원이. 그 점이 좀 문제라고 할 수 있네요. 자, 더 과거로 한번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2015년이었죠. 네. 수원 삼성 구단의 운영 주체 모기업이 이제 삼성그룹에서 제일 기획으로 교체된 뒤부터 이런 현상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팬들이 그걸 아니까 이제 레알 수원 시절을 그리워하는 건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벌써 모기업이 바뀐 지 이제 5년이 돼갑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반십년이 돼가는데 5년이 변하기 짧은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원이 유스 선수를 키워서 자생력을 갖추자. 이 취지는 공감합니다. 물론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수원 정도의 규모가 되는 구단은 계속 우승권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현실이 그렇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투자가 줄어들었어. 근데 선수 연봉을 보면은 뭐 여전히 높아. 맞아요. 이 정도면 안 썼고 인건비는 많이 나가.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유스 팀에서 막 엄청난 선수가 올라와? 네. 그것도 아니야. 네. 그럼 이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이거죠. 타당한 지적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민구단 대구와 비교를 해볼게요. 대구는 2014년 9월에 조광래 씨를 사장으로 좀 선임을 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대구가 챌린지에 머물렀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대구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하는 팀, K리그에서 가장 열광적인 그리고 K리그 최고의 크랙을 보유한 팀이잖아요. 그 시민구단 특성상 뭐 구단주의 신임을 받는 다음에 그렇게 좀 투자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제가 이 대구 언급한 거는 플랜 때문이에요. 바로. 예. 대구는 결국은 사장을 중심으로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어요. 어쨌거나. 예. 그 사이에 감독이 교체되고 선수가 바뀌어도 팀은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뭐 강등권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순위는 좀 바뀔지언정 항상 멋진 축구, 그 홈 열광적인 응원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반면에 수원은 뭐 유스를 키우자 플랜 좋아요. 근데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중간에 단장이 교체되고 감독이 교체되면 그 방향성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자꾸 새끼를 타야. 왜? 어쩔 수 없어요. 예, 모기업에서 왕창 쓸 때는 2년 그 자리를 지킨 단장들이 뭘 해도 되죠. 내 성과가 되는 거잖아요. 선수 조나탄 영입해서 65억 받으면 내 성과가 되는 건데 지금은 뭔가 살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그런 플랜을 세웠다가 또 2년 뒤에 또 바뀌고 예를 들어서 또 이번에 이임생 감독이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뭐 예전에 수원이 장기 감독 컨셉 그 이미지가 강했는데 지금은 1년 6개월 뭐 1년 이런 감독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 같은 그게 지금 이임생 감독 사태 때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잡한 사실 저희가 수원의 몰락이 안타까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영광이 너무 찬란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도 여전히 유관중으로 돌아갔었을 때 가장 많은 팬들을 모으는 구단이고 K리그 흥행에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구단이 수원이기 때문에 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런 기획도 하고 있는 건데 네. 일단 수원이 달라질까요? 감독 선임부터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저한테 떠넘기시는데 일단은 그 고민을 계속 한다는 점 때문에 수원이 바뀌는 게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예. 어떤 감독이 와요. 근데 그 온다는 가정도 사실 되게 힘들어요. 누가 올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수원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투자를 안 해준다는 건 감독이 내가 원하는 선수를 영입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그리고 또 연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예, 그럼 거 누가 올 거며 와도 팀의 루징 멘탈리티를 확 바꿀 수 있는 감독이 올 거며 그런 감독이 어디 있으며 근데 그런 감독이 와서 잘 이끌더라도 그 어떤 플랜을 바꿀 수 있겠냐? 그 이 감독이 뭐 3년, 4년, 5년을 이끌면서 수원을 대구처럼 확 끌어올릴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계속 할 것 같아요. 예, 그 과정에서 감독이 또 바뀔 수도 있고 단장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 같다는 점에서 저는 조금 수원이 진짜 심각한 위기라고 지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지금 아마 단장이 지금 뭐 고민하겠죠. 어떤 감독이 데려올까? 뭐 장악력이 있는 감독을 데려올까? 아니면 당장 뭐 강등 뭐 잔류 전도사를 데려올까? 아니면은 유스를 잘 키우는 3, 4년 장기적인 젊은 감독을 데려올까? 아니면 수원 레전드를 데려올까? 고민할 건데 저는 누가 와도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네. 왜냐면 성남전 경기를 보니까 선수들 표정도 그렇고 경기력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게 뭔가 좀 먹구름이 끼어 있는 그런 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지금 뭐 선수들끼리도 지금 뭐 부글부글하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 네. 어쨌든 지금 경기는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좋은 감독을 찾아야 되는 건 맞고 네. 지금 하마평에는 뭐 박건하 감독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 뭐 그렇죠. 여러 감독들이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네. 사실 누가 와도 쉽지 않다는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일단 레전드라고 해서 뭐 대우를 받아도 안 되겠지만 박건하 감독이 온다고 해서 확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박건하 감독을 저도 인정을 하지만 지금 수원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그런 검증된 지도자가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원이 바뀌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은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근데 일단 이기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승리로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 주승진 대행 체제로 뭐 VR 판독 덕을 보든 뭐 우겨 넣든 엉덩이로 넣든 어떻게든지 이겨서 그 이긴 분위기에서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조금 뭐 잔류 아니면 6강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지 이 상태로는 계속해서 지금 잔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긴 이야기 해봤는데요. 네. 사실 오늘 이임생 감독 사태로 본 수원의 현실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방송하면서 네. 우리 만 기자가 굉장히 정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꼬였어 제가 중간에 자꾸 말 헛나오고 정지하다 보니까 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도 카더라 누구보다 많이 알죠. 네. 지금 수원 내부에서 도는 썰 같은 것도 다 전달해 드릴 수 있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 혹은 선수단 현장과
프런트, 모기업이 각자 어떤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최대한 객관적으로 좀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포장 잘한다. 네, 네. 언급했지만 일단 원하는 건 수원이 욕먹는 게 아니라 수원이 나아지는 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알 수원까지는 솔직히 힘들죠. 이제 더 이상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네. 우리가 하는 그런 진짜 멋있는 수원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네. 왕 기자가 마무리해 주시죠. 일단은 뭐 저는 프론트를 옹호할 생각은 없고 그리고 저 그만둔 감독을 옹호할 생각도 없고 그냥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으로 조금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속이 좀 답답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고구마처럼 수원 옹호하냐는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아니고 수원이 이렇게 하면 조금 달라질 거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런 몇 가지 말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해도 욕먹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래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때는 저희가 진짜 냉정하게 네. 뭐를 바꿔야 되는지 뭐가 네. 문제인지 혹은 카더라도 확 과감하게 깔 수 있으니까요. 네. 네,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지금까지 뻘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